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승표 선배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1월 달에 제가 도이치뱅크 보고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그때 아마 내용이 뭐 올해 네. 7번의 회의에서 모두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때 25bp씩 올린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렇죠. 야,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전망이 다 나오냐 해서 신기해서 저희가 다뤘었는데 전혀 신기하지 않은 일이 되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월가에서 가장 매파적인 전망치였거든요. 매번 7차례 금리를 25bp 인상했을 때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2.0%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국채 시장이 기준금리를 전망을 하고 있는 컨센서스가 3%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보다 훨씬 더 지금 시장이 더 많이 움직였다라는 그런 의미. 굉장히 급변했죠. 네. 이런 상황에서 도이치뱅크가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또 한 번의 공격적인 보고서를 좀 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는 그 금리 인상 횟수 폭을 떠나서 최종적인 기준금리 상단치가 한 5에서 6%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타겟 레이트면은 이제 결국은 내년 말까지 가면은 그 정도 수준의 금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보통 내년 연말 정도까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번 금리 인상 주기가 마치는 종료 시점으로 대충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10년물 금리 전망치 같은 걸 봐도 2% 중반, 뭐 많이 가야 3% 정도를 보는 것 같은데 네. 최종 금리가 5%다, 그 이상이다. 네네. 뭐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이유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지금 CPI가 8.5%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이것을 연준의 목표치 2% 선까지 내려앉히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5에서 6%까지 연방 기준금리 5에서 6%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심각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이런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이치뱅크가 5에서 6%까지 올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올려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좀 내놓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가 온건한 침체가 아닌 상당한 침체를 한번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좀 해치더라도 그 네. 정도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네. 이런 물가를 잡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최종 금리를 5에서 6%까지 올려놓고 그나마 그래도 경제 충격을 조금 덜기 위해서는 빨리 많이 처음부터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금 인상과 공급망 붕괴 그리고 주택 임대료 인상 그리고 판매자의 어떤 그 제품 가격 인상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고조 등으로 물가가 너무 높은 수준에 계속 머무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인 긴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러면 지금 얼마를 반영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얼만큼 시장이 또 추가로 출렁일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은 기준금리 전망치를 한 3%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4% 이상으로 넘어갈 거다. 내년 7월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4% 이상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보는 확률은 4%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전혀 지금 예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이치뱅크의 얘기대로 5% 또는 6%까지 가면 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뭐 한 5%까지가 오를 수 있고 주식시장은 굉장히 좀 뭐 완전 수직 낙하하게. 네네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면서도 설마 그렇게 가겠어라는 심정이 들지만 3개월 전으로 요즘 시장 상황을 돌아가본다면, 봐서는 어떤 것에도 좀 다 좀 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가져와 봤고 예. 이런 도이치 보고서에 대해서 또 월가에서 이런저런 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이치뱅크의 보고서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그건 좀 심했다 이런 진단들도 있어서 한번 그것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글래먼드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라는 곳에서는 지금 채권 시장이 이 너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지금 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앞으로 국채금리가 더 튈 것을 대비를 이제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코멘트를 좀 내놓고 있고요. 그 얘기인즉슨 조금 도이체 쪽으로 기운 듯한. 네네네. 일단 지금 도이체 쪽에 좀 동조하는 견해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네네. PGIM 픽스드 인컴이라는 운용사에서는 지금 사람들은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한 2.5에서 2.5%에 머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최근에 나온 주요 경제 지표, 특히 고용이 너무 강하다, 너무 고용 견조하다. 좋죠. 예,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수치도 너무 높고 대부분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거의 반대 수준에 있을 만큼 너무 높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5에서 6%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연방기금리를 6% 선까지 올렸던 사례가 있는데 그게 2000년 4월과 1995년 2월이었어요. 네. 당시의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지금과 한번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미국 실업률이 3.6%고요. 그런데 2000년 4월 기준금리를 6%까지 올렸을 때 실업률이 3.8%입니다. 지금보다 높죠, 실업률이. 그리고 1995년 2월의 실업률은 지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5.4%. 사실 고용만 본다면은 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은 충분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CPI를 보면 지금 8.5%인데 지금 그렇죠. 현재 상승률이 CPI 상승률이 8.5%인데 2000년 4월이 3.01% 그리고 95년 2월이 2.86%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와 비교해서는 지금 CPI는 뭐 거의 배 이상 높은 편이죠. 2배나 3배. 그러네요. 거시경제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지표 이제 대표적인 고용과 물가 같은 경우는 어떤 네. 금리 인상 훨씬 더 우리가 현재 수준에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뭐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네요. 네네. 근데 좀 그러면 또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 의견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뭐 다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기준금리를 사실 4% 이상으로 올리기에도 너무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있다. 우선적으로 지금 지정학적 위험이 큰데 그렇죠. 우크라이나.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또 최근에는 중국 그 봉쇄 정책까지 이어져서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도 이어지겠지만 세계 경제 전반의 어떤 침체 가능성도 좀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그 정도까지 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 경제 스스로가 지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는 이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이라도 미국 경제가 지금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데 설마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인플레만 보고서 기준금리를 그렇게까지 올리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좀 변수입니다. 시장이 너무 흔들리는데 연준이 그것을 무시하고 4에서 6%까지 올릴 수 있을까? 그런 좀 관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라는 보험사에서 채권 운용을 하는 마이클 로리치오 트레이더는 지금 투자자하고 트레이더들이 고려하는 공통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지금 CPI가 40년 만에 지금 최고치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고 좀 점진적으로나마 완화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정도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지금 반영된 가격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그런 예상대로만 움직인다면 기준금리를 뭐 5%나 6%까지 올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관건은 이 인플레이션이 언제쯤 가라앉느냐 뭐 그거겠네요. 네. 이게 계속해서 이런 흐름대로 지속해 버린다면은 뭐 보통 뭐 인플레이션 스파이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자기 기대에 다시 또 물가가 오르고 그렇죠. 오르고 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제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돼 버리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게 인플레이션에서 배울 때는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을 좀 많이 구분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중앙은행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공급 측면에서 워낙에 그 붕괴되다 보니까 충격이 크다 보니까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곧 수요 측도 모두 다 이렇게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수요 측면, 공급 측면 구분 없이 좀 인플레이션 공포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은 과연 그렇게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인가 하는 의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온건한 전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어떤 인플레이션 성격을 봤을 때 기준금리만 그렇게 올려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적절한 수준에서 연준이 멈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좀 과격하게 보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수요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걸 한번 확 이제 좀 눌러줘야 된다. 강하게 눌러줘야 된다라는 분들은 좀 뭐 그렇게 5% 이렇게까지도 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조금 불안한 건 저희가 1월 달에는 참 웃으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현실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함부로 농담도 할 수 없고 네. 이것을 상당히 좀 호키시한 매파적인 전망이라고 그때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가장 매파적인 전망이고 도이체의 기본적인 시나리오도 아니다. 그렇죠. 워스트 케이스였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것보다 그 이상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참 요즘 같은 때에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힘듭니다. 다 같이 좀 힘을 냈으면 하고요. 네, 네. 저희는 그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좀 당분간 계속해서 좀 이게 몇 개월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계속해서 금리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는 또 눈에 띄는 그런 분석이 새로 나오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